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빅히트 거의 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들어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전반적인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29일부터 10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 두산 퓨어셀,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신한지주,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NC소프트까지 이렇게 5종목을 수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겹치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집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도 포함되어 있죠. 신한지주를 포함해서 은행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는 신한지주를 포함해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까지 은행주들이 기관 수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많이 올렸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 종목으로 SK텔레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4일날 지난번 LG화학과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 공시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의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날 보이시죠? 이날이 SK텔레콤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 물적 분할 공시가 있었던 날이고 장중한 때 약 7% 가까운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하락했던 만큼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적 분할 공시에 대해서 LG화학도 마찬가지였지만 해당 종목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 있는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SK텔레콤과 달리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점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자,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 부근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약 1조 2천억치를 개인들이 수매수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적 분할 공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개인들의 고점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공시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나왔단 말이죠.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SK텔레콤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매수 주체는 거의 기관인 것을 알 수 있고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의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기관이 주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물적 분할 공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LG화학과 달리 보유 주체들이 개인보다는 기관 쪽에 가까워서 주가의 하락이 있었지만 빠른 반등과 주가의 회복이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빅히트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지금 기사 타이틀을 보시면 3640억치를 팔아치운 4대 주주 메인스톤 이렇게 나와있죠. 즉 상장 당일부터 지금까지 약 3640억치를 팔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빅히트의 차트를 보시면 최고점 35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금요일 기준으로 17만원까지 거의 50% 가까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SK바이오판과 달리 기관들의 보호예수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가장 짧은 기간으로 보자면 15일 보호예수 물량도 있고 한 달 보호예수 물량도 있거든요. 지금 15일짜리와 한 달짜리를 합치게 된다면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150만 주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상장 이후 15일, 한 달, 이 시점부터 또다시 기관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주가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단지 첫날 주가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카카오게임즈인데 이날 보시면 이때도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장중한 때 14%까지 하락이 나왔었고
다시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장중 한때 10%까지 큰 낙폭을 보였고, 지금은 조금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16만원 부근에서 헤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빅히트를 투자하시려면 최소한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시중에 나온 뒤에 그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KB금융 분기 배당도 고려하고 있다. 뭐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분기 배당을 시도하기 위해서 고려 중이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단을 살펴보시면 KB금융의 실적 발표 뒤에 컨퍼런스 콜이 이어졌는데 거기서 KB금융도 정관의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은 없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KB금융 부사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전반적으로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고배당도 있지만 신한지주의 분기 배당, 내년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분기 배당을 실시했던 코스피 기업은 전체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신한지주가 포함된다면 고배당 매력도 있고, 또 이런 고배당을 바탕으로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장주와 달리 주가가 상승할 만한 큰 모멘텀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분기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는 연말에만 관심을 받던 은행주의 특성을 분기별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한지주가 빨리 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다른 은행주들, KB금융을 비롯해서 여러 은행주들도 분기 배당에 대해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주들을 살펴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3분기에서 KB금융 같은 경우에 1조 1천억 원으로 깜짝 실적을 썼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전분기 대비 약 1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늘어난 실적이거든요. KB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약 1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죠.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상장해서 그 전에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가 회복도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저평가된 수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 증권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보다는 은행주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조정 구간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지금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는 조금 선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은행 대장주죠,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주가의 상승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만 기대감을 갖던 이런 좋지 못한 부분이 어쩌면 내년 초에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조금 당겨보면 지금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비교적 주가의 흐름과 반대로 다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21선하고 61선이 우리가 운전할 때 내다보는 차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선을 살짝 벗어나 있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면 무턱대고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렸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정 구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조금은 유효한 타점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항상 21선과 61선 얼마나 이격이 벌어졌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매수 계획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외국인까지 합세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직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보여드렸죠.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단지주의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자,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지난주 말에는 외국인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아울러서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늘어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관이 매수 주체고 외국인도 최근 들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주대를 형성했었는데 최근에는 200만 주를 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는 좋지 못하지만 은행주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거래량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배당률을 살펴보시면 우선주를 제외하고 보통주만 봤을 때 약 3.5%거든요.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6%가 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도 배당이 2배나 되고 또 내년에 만약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굉장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